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전에 우리 탐구 활동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화성 탐사 로봇이 착륙 지점에서 120m 떨어진 곳의 지지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자, 이 로봇이 시속 X미터로 달릴 때 착륙 지점에서 도착 지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Y시간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그러면 착륙 지점에서 120m 떨어진 곳의 지지를 조사하려고 하면은 이동해야 될 거리는 이동 거리가 120m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로봇이 시속 몇 미터로 달린다? 그러면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관계를 생각을 해보자는 문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속력의 뜻은 단위 시간에 이동한 거리를 속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속력에 대해서 계산하는데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속력이 x 미터 퍼 c가 되는 거죠. 곱하기 y 시간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20m 이렇게 관계식이 나올 거라는 것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문자식에서 다루듯이요. 자, 그러면 이것에 짝이 지어지는 이 두 변수의 짝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죠. 자, x가 10일 때는 y가 10이었어요. 자, 그러면 x가 20일 때는 y는 어떻게 될까요? 6이죠. 그 다음에 x가 30이면 y는 4, x가 40이면 y는 3, 그 다음에 x가 50이면 얘는 2.4, 그 다음에 2.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x가 2배, 3배, 4배가 됨에 따라서 자, 지금 2배, 3배, 4배 되는 거 봤었죠? 자, 그러면 y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렇게 쭉 되죠. 자, 그리고 이 관계식으로부터 또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120, x는 0이 아니다. 자, 이와 같은 관계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의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할 때 y는 x에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반비례 관계를 우리가 약속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넓이가 30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자, 다음 표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xcm와 세로의 길이 ycm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의 빈칸을 알맞게 채우시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면은 x가 4cm예요. 그러면 y는 몇 cm여야 될까요? 7.5cm여야 얘가 30제곱cm가 되겠죠. 그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금 더 일반화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xcm, 여기 ycm. 그러면 여기 xy 제곱cm가 돼야겠죠. 얘가 얼마? 30제곱cm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자, 나머지도 x가 1이면 y는 30하고 짝이 지어지겠죠. 얘는 15, 얘는 7, 얘는 10, 그죠? 얘는 7.5, 얘는 5. 이런 식으로 짝이 지어지고 x, y가 30이 되는 거죠. 또는 y는 x분의 30, x는 0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가로의 길이가 12cm라면은 세로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자, 가로의 길이를 제가 x라고 뒀었죠. 그래서 y는 x분의 30에
x는 12 대입하면 자 y는 30 나누기 12 그러면 2.5가 되죠. 자 2.5 따라서 2.5cm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은 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은 반비례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것이 거꾸로 반비례한다고 하면은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내용들 종합해보면요. 자 그러면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xy는 a 또는 y는 x분의 a a는 0이 아니고 x도 0이 아니다. 자 이게 성립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y는 x분의 a a는 0이 아니고 x도 0이 아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아래 문장을 잘 읽어봅시다. 자 아래 문장을 잘 읽고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고 표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까요? 자 반비례는 두 변수의 무엇이 일정한 것 같아요? 곱이 일정하겠죠. 그죠? 곱 1 곱하기 200 써볼게요. 200, 2 곱하기 100, 3 곱하기 3분의 200, 4 곱하기 50, 5 곱하기 40, 그 다음에 x 곱하기 네모 나누기 x. 자, 그럼 네모 안에 200이 들어가겠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국어 수행평가로 책을 읽어야 돼요. 수행평가로 200쪽의 책을 읽어야 됩니다. X일에 걸쳐 예를 들면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X일에 걸쳐 같은 양을 매일 읽을 때 하루에 읽어야 될 쪽수 Y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데 왜냐면 하루에 읽으면 200쪽이 읽어야겠지. 자 근데 자 이틀에 읽으려면 100쪽만 읽으면 되지. 하루에 3일에 읽으려면은 3분의 200쪽. 자 4일에 읽으면 50쪽. 그치?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2배, 3배, 4배가 됐었잖아. 자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배 이렇게 여기는 3분의 1 여기는 4분의 1배가 되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두 수의 곱이 여기는 2배 있으면 여기는 2분의 1배가 돼가지고 두 수의 곱이 일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반비례 관계를 두 변수의 곱이 일정한 관계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반비례 관계를 생각할 때 좀 잘못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얘기해 볼까요? 주의.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다. 감소하면 이런 관계는 반비례 관계이다?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생각해 y는 마이너스 5x. 자 이런 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말을 듣지 않아서 수업 시간이 5분씩 늘어나서 쉬는 시간에 5분씩 뺏긴다고 해봅시다. 자 5분의 1 10초씩 뺏긴다고 12초씩 뺏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2초씩 뺏기는 시간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죠. 2배, 3배, 4배 되면 자, 이 관계가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한다고 해서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얘는 정비례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루 중에 깨어있는 시간과 자는 시간을 합하면 24시간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깨어있는 시간과 자는 시간 사이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건 정비례도 반비례도 아닙니다. 이게 정비례가 되려면요.
이 x의 값이 2배, 3배, 4배 됨에 따라서 y 값도 2배, 3배, 4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관계죠. 그렇다고 해서 x 값이 2배, 3배, 4배가 됐을 때 y 값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는 것도 아니죠. 자, 이런 관계들도 역시 정비례도 반비례도 아닙니다. 얘는 정비례는 맞고 반비례는 아니죠. 자, 이런 점들에 유의해서 우리가 반비례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점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확인학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반비례 관계식. 자, 다음에서 y가 x에 반비례하는지 판별하고 반비례하면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자, 주스 12리터를 똑같이 나누어 마실 때 나누어 마시는 학생 수 x명과 한 학생이 마시는 주스의 양. 자, 그러면은 이 관계식이 어떻게 될까요? x 곱하기 y는 12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y는 x분의 12.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 얘는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자, x가 2배, 3배, 4배가 됨에 따라서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될 수밖에 없죠. 얘가 일정하니까요. 그죠? 자, 예를 들면 3명이서 4리터씩 나누어 마실 수 있죠. 자, 반면에 6명이서는 2리터밖에 나눠 마실 수가 없죠.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교의 맥박수가 1분에 85회일 때 x분 동안 성교의 맥박수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y는 85x라는 관계식을 쓸 수가 있겠죠. 이제 x분의 y가 사실은 85니까요. 자, 이런 관계는 정비례 관계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얘는 정비례도 반비례도 아니라는 거지. 자, 그래서 정비례 관계인 것은 이것이고 반비례 관계인 걸 찾아가고 있죠. 반비례 관계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음파의 진동수가 20Hz일 때 파장은 17m입니다. 자, 이 음파의 진동수가 XHz일 때 파장을 Ym라고 하면 Y는 X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이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XY는 20 곱하기 17 이렇게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반비례는 두 변수의 곱이 일정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340이 되죠. 자, 또는 y는 x분의 340, x는 0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음파의 진동수가 5Hz일 때 파장을 구하세요. 자, y는 x분의 340에 자, x는 5 대입하면은 y는 340 나누기 5. 그래서 얘는 68. 따라서 파장은 68m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x의 값이 다음과 같을 때 반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x분의 6, 그 다음에 y는 x분의 6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y는 x분의 6의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려지겠죠. 1,6 지나고요. 2,3을 지나고 3,2를 지나고 6,1을 지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날 거고 여기는 어디를 지날까요? 여기 이렇게 지나겠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지날 거고 여기 이렇게 지나겠습니다. 자, 이게 y는 x분의 6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초록색으로 하나 표시를 또 해볼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x분의 6 그래프입니다. 지금부터. 자, 이렇게 쭉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리면 이제 요 1번에 해당되는 점들을 모두 그린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번에 대해서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2번에 대해서도 점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나씩 점을 더 찍어 볼게요. 중간중간에. 자, 그 다음에 여기 3, 여기 4, 그 다음에 5에 1, 여기 내가 좀 잘못 찍었는 것 같은데 여기 1.5입니다. 1.5. 자, 1.2, 1. 자, 이렇게 촘촘하게 찍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5.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쭉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분의 6. 자, 요거 쭉 찍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 3, 그 다음에 4면 1.5, 5면 여기 2쯤, 6, 2쯤 이렇게 쭉 찍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짝을 지어서 찍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찍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곡선들을 조금 매끄럽게 0이 아닌 수 전체가 되면은 얘는 조금 매끄럽게 이렇게 이어서 그려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자, 잘 관찰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다음번에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학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반비례 그래프를 나타내세요 라는 얘기인데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넓은 화면으로 이동을 해요. 자, RGOMS 한번 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RGOMS 환경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무슨 그래프 먼저 그릴까? Y는 X분의 12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X분의 12 그래프, 여기 초록색으로 점을 표시할게요.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4,3, 여기 2.4, 우리 아까 봤던 거 있죠? 여기 눈금 잘 보고 주목하고요. 여기 그리고, 여기 8 되면은 얘는 1.5가 되죠. 가운데쯤 찍고, 자, 12가 되면 1. 자, 이렇게 찍어 주시면 쭉 올라가겠죠. 1이면 12까지 쭉 올라갈 거란 말이야. 자, 1.5가 되면 8이죠. 자, 그래요. 쭉 올라갈게요. 이렇게 그려주면은 되겠죠.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주면 돼요. 좀 비껴나간 것 같은데 좀 죄송해요. 자, 비껴나갔지만 그래도 잘 할 수 있겠죠. 자, 여기는 1.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릴 거예요. 2. 그 다음에 여기 3. 여기 4. 그 다음에 6. 여기도 12 쭉 그려줄게요. 자, 쭉 이어서 그려줍니다.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여기 1.5쯤에 그려주고, 1.5쯤 그려주고, 쭉 내려갈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추측이 맞는지 한번 실제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자, 조금 울퉁불퉁하긴 한데 거의 비슷하게 지나는 점들 다 표시했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점을 잡아서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y는 마이너스 16, x분의 16,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 볼 수 있죠. 자, 이 그래프는 어느 점을 한번 지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마이너스 2,8, 그 다음에 마이너스 4,4, 그 다음에 마이너스 8,2 뭐 이런 점들 지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점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올게요.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와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원래 화면 돌아서 y는 x분의 a, a는 0이 아니라 이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a의 값을 구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는 어떤 점을 지나는 1,3을 지나죠. 그래서 방법 1. 자, 두 변수의 곱이 일정하고 자 1,3 지난다. 그러니까 x 곱하기 y는 1 곱하기 3은 a, 따라서 xy는 3, 따라서 y는 x분의 3, x는 0이 아니다, 따라서 a는 3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아니면은 자, 요거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여기 자, 마이너스 4,2가 있죠. 그죠? 마이너스 4,2가 있으면 자, 이거를 지나니까 방법이 여기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나머지 방법도 하나씩 다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4,2 대입해 봅시다. 대입하면은 자, 여기 2는 마이너스 4a, 그래서 a는 2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고 또는 그려진 그래프의 어느 한 점을 지나는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의 식을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반비례 관계 그래프 y는 x분의 a의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여기서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프를 몇 개 그려볼 거예요. 지금부터. 자, 잘 봅시다. y는 x분의 4.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 양인 경우만 한번 생각해보면 y는 x분의 6, y는 x분의 8.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쭉 그려지고 있죠. 자, 이런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a가 양수일 때만 모두 그래프를 변화시켜서 그려봤습니다. 자, 이 그래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 a가 양일 때 자, 성질이 있어요. 1번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난다. 자, 두 번째. 자, 요 4분면 지나는 건 알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원점은 지나지 않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x의 각 4분면에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하는 그래프죠. 자, 그리고 이것들은 전부 다 1,a를 지나죠. 1,a를 지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a 값이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지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a가 음수인 경우들을 모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x분의 3, y는 마이너스 x분의 4,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분의 5. 자, 이런 그래프들을 쭉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그래프들 우리가 한번 그려봤을 때 여기 공통점을 모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자, 여기 A가 음수일 때, 자, 성질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제2사분면과 4사분면 지난다는 거죠. 역시 원점을 지나진 않죠. 두 번째, x의 값이 증가하면 각 4분면에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1,a를 지나는 거는 공통적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5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를 지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1, 여기 밑에 잘렸는 밑에 여기에 마이너스 5를 지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네 번째, a 값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이 반비례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반비례 관계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그 그래프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비례와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보충 심화학습을 함께 하면서 그 두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점검해보고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